네,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8월 1일로 다가온 관세 협상과 2분기 기업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간 증시 전망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는 관세 불안감을 잘 견디면서 그래도 기술주 위주로 좀 좋습니다. 경제 지표도 좀 좋은 겁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미국 경제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석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후 국가의 경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실질 GDP랑 잠재 GDP를 비교를 하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1.8% 정도 전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미국의 분기별 GDP를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본다고 하면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분기별 성장률이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상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경제 체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고용 시장인데요. 예. 보통 우리가 월간 지표들 중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3개월 평균을 놓고 수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때 당시 3개월 평균이 8만 2천 명 정도 됐고요. 네. 올해 6월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수치는 1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 역시 지난해 8월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가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전월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자극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계 기간 12월에서 2월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 5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되는 기간에는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전체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월보다 소폭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기결을 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건데요. 예. 올해 6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올해 어떻게요? 2번 50bp 정도는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를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로 넣고 바라보는 게 좋고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을 두고 이제 트럼프의 해임에 대한 발언들이 네. 좀 거세지고 있고, 참 많이 나오죠. 네, 지금. 그리고 연준 내에서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75pp 정도까지도 충분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를 좀 그래요? 인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물가가 비록 조금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 고용이나 실질 GDP, 잠재 GDP에 대한 비교한 실질 GDP라니 고용이 비교적 괜찮긴 합니다만 물가 걱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데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니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야, 이거 좀 걱정스럽다. 거품일 수 있다. 하락에 대비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미국 증시는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경기 확장과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경기와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경기 확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미국 경기 순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올해 6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62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 진입을 했는데요. 금융주 실적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순이자 마진 전망을 두고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했을 때 4.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8%는 높은 수준입니까? EPS 증가율?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를 했다가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분기 추이로 놓고 온다고 하면 둔화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분기 이후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개 분기 정도 연속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 5년 그리고 10년 동안에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추정됐던 이익 증가율이 개선되는 폭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각각 8.9, 6.8% 정도 추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4.8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마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두 자릿수, 10%대 이상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어닝 시즌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듭될수록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동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잠깐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파월, 해임설, 트럼프 대통령 수시로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는 한번 정말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언론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증시도 출렁이고 특히 국채금리,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발언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쳐서 실기 논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실 미국의 물가를 선제적으로 좀 잡을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보통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마련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놓고 중앙은행들이 그 환경이 조성됐는지를 판단해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1%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3%에다가 연준은 물가 안정 목표치를 2%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면 1%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네 가지 물가 지표 중에 PCE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5월 PCE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 정책금리가 이제 정책금리와 PCE 간의 차이를 두고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정책금리가 2.2%, 실질 중립금리가 1%잖아요. 그래서 실질 중립금리보다는 실질 정책금리가 높은 이 구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해야 된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이어지는 효과가 좀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경제는 올해까지는 탄탄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전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통화정책 특히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비 절벽과 함께 미국의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의 정책금리 4.5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직전에 정책금리가 높았던 그 시점이 2.8이었거든요. 2.5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너무 높은 상황이고 그동안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계와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그때 당시 저금리의 고정금리를 대부분 맞춰 놓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기업과 가계들이 맞춰놨던 고정금리들 다시금 갱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미국의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 특히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월 의장 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해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장기 국채가 올랐잖아요. 우리 미국 국채 장기 국채 투자하신 분들, 특히 장기 국채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작용이 되나요? 사실 장기 금리는 긴 시계율을 놓고 글을 보면요. 보통 연준의 정책 금리 그리고 미국의 PC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 물가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 따라서 올라가고 정책 금리 물가가 떨어지면 장기 금리가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흐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취임과 동시에 관세 부과를 했고 네. 그리고 올해 정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급상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물가, 통화 정책, 기간 프리미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가입니다.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채 장기 금리가 4.5 정도 전후이기 때문에 이 갭을 놓고 본다고 하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PC 물가에. 그래서 저는 올해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의 장기 금리는 되게 경직성을 보이고 있지만 빠르게 4배를 낮춰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저는 3.6% 정도까지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이요? 네. 네. 그렇다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뭐 장기국채 투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근데 이제 자산별 선호도를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실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다 보면.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걸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만약에 의장에서 해임한다고 해서 연준이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해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정책 방향들을 그대로 좀 이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또다시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를 제때 못했다는 시기 논란에 다시금 빠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해임이 되고 연준 이사로 계속 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크게 파급력을 가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잠깐 우리 일본 얘기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네. 싶은데요.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 상원 선거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이제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졌는데 여소야대 집권 여당 공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혹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당에? 저는 일본 금융시장 내에서 단기적인 어떤 변화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에 따른 엔화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예. 근데 이게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소야대 구도라고 하면 예. 사실 자민당 내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시바 총리 자체를 내리려고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참여연 선거는 총리와 관련된 인선을 하는 선거는 아니에요. 예.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총리의 인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파급력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시바 내각은 지금 구도로 계속 유지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압력을. 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네. 되도록이면 이제 내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오다가 지난주에 보면 SK 하이닉스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하락세로 또 삼성전자는 참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종목 다 강세입니다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방향이 달라진 이 흐름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일단 반도체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3월 이후로 범용 디램 가격들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순매수 동향을 보면 네. 약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올해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IT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 내에 있는 SK 하이닉스 순매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 들어서게 되면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 들어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 사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흐름들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예.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상승 강도가 조금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변화의 중심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6월 달부터 삼성전자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조방원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 그동안 이게 주도를 해왔는데 이 흐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조금 하반기도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뭐 대외 매체를 통해 가지고 5월에서 7월은 이제 미국의 서머랠리 기간이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 외에도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네. 저는 8, 9월 달에는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 허니문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8, 9월 달에는 좀 쉬어갈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우리 결국 시장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동안 한국 증시를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좀 변동성이 클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네. 신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도주들을 다시 한번 사야겠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9월 달에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좀 숨고르기 국면에서 매수에 가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 9월 달에 사실 순환매 장세가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낙폭이 가대한 업종 중에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업황이 좋아지기 한 분기 전에 증시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 9월 달에는 이 투트랙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